지난 18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세계보건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제73차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로 진행됐죠. 기본적으로 세계보건총회에서는 관련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등을 심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돼 그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총회 연설도 패스한 채 미국이 WHO에 1년에 4억 5천만 달러로 중국보다 10배 이상 많이 투자하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는 정신없는 가운데 세계보건총회의 본질에 맞게 전 세계의 안정과 협력을 구하는 말이 들려왔으니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로서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였고,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으면 해결이 어려웠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고, 이웃을 감염 확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함께 조심하며 안전을 지켰다. 의료인들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환자를 돕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9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참여한 전국 단위 총선거를 철저한 방역으로 무사히 마친 일화도 소개하며, 끝으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처럼 한국 국민들이 개개인의 자유를 우리 모두의 자유로 확장시키고자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을 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웃을 감염 확산의 대상으로 보는 등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죠. 지난 17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이와테현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성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장소 이와테현은 믿기 어렵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일명 청정지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와테현에 거주하는 40대의 한 여성이 남편의 차를 끌고 한 가게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가게 점원이 어디서 왔냐는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남편의 차는 이와테현이 아닌 다른 현의 번호판이 붙어 있어 점원이 물어본 것인데,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와테현에서 감염 확진자가 없다 보니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이와테현이 아닌 다른 지역의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고의로 피해를 가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최근 간판 제작 업체에서는 현 외의 번호판의 차량을 소지한 이와테현 내 거주자들을 위해 번호판은 현 외 넘버입니다만 이와테현 거주자입니다 라고 쓰인 스티커를 차에 붙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불신의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30만 명이나 되는 인구의 이와테현에서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이와테현의 유전자 등폭 검사 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와테현은 일본의 47개 광역단체 중에서 검사 수가 가장 적어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지난 19일 열린 가기에서 2020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일본 외교청서는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공식 문서로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포함하는데, 2020년판 외교청서에 의하면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고, 역사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으며 수출 규제, 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한국과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트집을 잡으면서도 그 와중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지난 4월 말 아베 총리가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는데, 이번 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청서에 포함된 독도 관련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김정한 아시아 태평양 국장 역시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남을 갖고 마찬가지로 외교청서의 왜곡 문제를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들이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일본 현지에서 이 왜곡 문제에 맞서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주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온 프로젝트의 안중현 대표로, 그는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독도는 한국의 땅임을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상품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뛴다. 일본의 억지 주장은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것을 즐기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대한민국 브랜드를 접목하여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보겠다고 말하며 스타트업을 운영하게 된 이유와 포부를 설명했습니다. 온 프로젝트는 지난해 두 차례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유치했는데 각각 800%, 200%를 달성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고 독도뿐만 아니라 군함도, 위안부 등 한국 역사와 관련해 중요한 진실을 담은 상품을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숙청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임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FT는 전문가들을 인용, 시 주석이 연임을 넘어 중국의 국부라 불리는 마오쩌둥에게만 부여됐던 공산당 주석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3대 직위는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다. 이 중 시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임하고 있다. 리커창이 국무원 총리를 맡고 있다. 이 중 가장 권력이 센 직위는 공산당 총서기다. 중국은 권력 서열이 당군정 순이기 때문에 공산당 총서기가 가장 서열이 높다. 지금까지 공산당 주석직은 마오쩌둥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시자인 마오에 대한 예우로 마오, 사후 공산당은 주석직을 폐지하고 주석 대신 총서기직을 도입했다. 마오 이후 공산당 주석직을 맡은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진핑은 국가주석직뿐만 아니라 공산당 주석직까지 겸임해 마오에 버금가는 권력을 쥐겠다는 뜻이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자신의 반기를 드는 당내 간부들을 내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척질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이 운동으로 정윤캉, 전공환 부장과 순정차이, 전 총칭 당서기 등 다수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이미 몰락했다. 또 최근에는 공다완 상하이 경찰청장에 칼을 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또다시 경쟁자 척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우청 중국 정치평론가는 최근 다시 시작된 부패 척질 운동은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시 주석이 당에 대한 권한을 확립하려는 준비라고도 볼 수 있다며 시 주석이 다른 지도자들보다 자신의 위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당 주석이라는 직함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시 주석이 그 직함을 얻게 될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중국 정치 전문가들 역시 시 주석이 2023년 국가주석직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공산당 총서기 등 3개의 공식 직함을 갖고 있다. 이 중 중앙군사위 위원장과 총서기 임기는 오는 2022년 종료된다. 국가주석직 임기 역시 2023년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금지한 헌법 79조가 개정되며 시 주석이 원한다면 평생 통치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국가주석, 군사위 위원장 등 현 직책을 모두 유지하지 않고 마오쩌둥에게만 부여됐던 당 주석직을 차지해 종신 집권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약 밀매자미 중국산 펜타닐과의 전쟁.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밀수의 핵심 인물인 중국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하며 펜타닐과의 전쟁을 재차 선포하고 나섰다.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 밀수되는 펜타닐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미주 지역에서만 7만에서 8만 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미중 외교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2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5일 펜타닐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타오타오 장과 그가 운영하는 홍콩업 젤리라이즈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하고 이들과 미국인들의 거래를 금지했다.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은 장 씨가 당국의 압수를 피하기 위해 펜타닐이 원산지와 내용물을 속인 채 화물 운송 서비스를 통해 미국으로 들여왔다고 밝혔다. 미국 내 유통조직은 장 씨로부터 받은 펜타닐 1kg으로 최대 100만 개의 가짜 의약품으로 만들어 불법 유통했다.
재무부는 장 씨를 화학자 및 화학물질 공급업자로 지칭했다. 장 씨는 상하이와 홍콩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으나 홍콩에 등록된 헬리즈 테크놀로지는 설립 6년 만인 지난해 11월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자산관리국은 뉴저지 소재 검찰 및 마약 단속국 관계자들과 조율해 이번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장 씨의 일부 선적품이 이 지역 항구를 통해 밀수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잔 깁슨 마약 단속국 뉴저지 지부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뉴저지주에서 불법적인 펜타닐 유통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며 이 마약으로 지역사회를 물들이려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재무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약 밀매자 중 한 명인 중국인 타오타오 장을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인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산 펜타닐 및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밀수에 맞서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마약 밀매 조직이 중국에서 불법 화학 물질로 펜타닐을 제조하고 미국으로 밀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화학산업 규제를 통해 마약 제조 물질이 암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8월 펜타닐 확산에 대해 이것은 전쟁이나 다름없다. 마약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펜타닐은 아펜과 같은 마약이라며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당초암 환자나 수술 환자를 위한 진통제로 개발됐으며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80배 진통 효과를 지녔으며 극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펜타닐은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를 거쳐 유럽연합 지역으로 확산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론의 주제넘은 중고 문재인, 시진핑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보스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진북, 친중 자세를 버리고 한미일 연대의 강화에 나서라고 주제넘은 훈수를 두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6일 시주석 방한 합의 문 대통령은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재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22일 부산에서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시주석 방한을 성사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거론하며 냉전 시대 미국, 소련 이상으로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와중에 시주석 조기 방한 합의는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에 결정적으로 불신을 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중국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보 은폐 의혹, 홍콩 탄압을 위한 국가안전유지법 시행, 남중국 해에서의 무리한 해양 진출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포위망 형성을 막기 위해 자국에 대한 비판이 적은 한국에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핵미사일과 인권 문제까지 내팽개치면서 남북 화합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에 경도돼 있다고 한 뒤 중국은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을 이용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협력을 요청했다고 썼다. 산케이는 그러나 문 대통령은 중국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2017년 12월 중국을 4일간 국빈 방문했을 때의 일들을 거론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시 주석 및